우수하고 뭐 머리가 좀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이 든 학생, 정신적으로 성숙된 학생이 가장 성공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성숙이 중요한데 이 정신적인 성숙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통찰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해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몰입을 하게 됐어요. 몰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답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밖에 없는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가. 제가 너무나 이거에 대한 답을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원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는데 절대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제발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절실히 제가 바랬습니다. 그야말로 절실히 바랬어요. 그렇게 절실히 바라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몰입도 체험하면서 몰입을 통해서 또 더욱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명백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명백해지니까 오랜 고민을 하고 명백해지니까 그 전에 삶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어정쩡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하고 누가 이거 하면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거 하고 그죠? 그래서 바쁘게 살았는데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의 항해에서 등대가 없는 항해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명확한 답을 얻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갈 길을 갑니다. 그죠? 인생의 항해에서 등대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뒤로 밀리지만 잠잠해지면 다시 등대를 향해서 가서 인생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고 삶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깊이 해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답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까? 뭐든지 생각하면 답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답이 나와요. 네? 체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거가 있어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삶, 이 삶을 가장 삶답게 보내고 아니면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죠?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하고 죽음과 가장 반대가 되는 가장 삶다운 삶을 사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저항하는 방법은 나한테 주어진 삶을 가장 삶답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한다면 그 이유는 뭘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후회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후회라는. 후회,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감정 중에
후회와 좌절이 있어요. 후회와 좌절. 좌절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죠? 결과에 치중하는 겁니다. 좌절은. 후회는 내가 노력을 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에 대한 것이 후회예요. 그죠? 근데 그 후회는 과정에 대해서 치중하는 겁니다. 과정. 근데 결과는 내 영향력 밖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들어가는 경쟁력이 세서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좌절할 일이 있으면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절대 좌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결과에 관한 거니까. 그렇지만 후회는 여러분들 영향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은 발달시킬수록 좋아요.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근데 후회라는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발달을 시키느냐? 매일 아침, 특히 입시가 있고 무슨 수험, 중요한 시험을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매일 결심을 하는 거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굳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중 8구 저녁 때가 되면은 최선을 다 못해요.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이제 하루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친구랑 잡담하고, 그죠? 인터넷하고 엉망으로 보낸 거야.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그죠? 그럼 후회를 하게 돼요. 그 최선에 대한 다짐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에 대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후회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막 굉장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생각이 뭐죠? 많이 해봤을 텐데, 내일이 있다. 그죠? 아직 실패하지 않은 내일이 있다. 내일부터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 동안 최선을 못했으면 다음 달이 있고,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못했으면 다음 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최선을 못했으면 다음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지나간 날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발달이 되면. 그러니까 후회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후회라는 감정이 발달이 안 되면 후회할 일을 많이 하게 돼요. 후회할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후회할 전자오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또 후회할 결혼을 한다거나, 후회할 이혼을 한다거나, 또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상사가 뭐라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안 하면 좋은데 평생 동안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나. 그죠? 그래서 후회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후회할 짓을 계속 하게 돼요. 후회를 무서워하면, 후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후회할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이를 넓혀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축복받은 삶이란 뭘까요? 가장 축복받은 삶이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그 한계를 넓혀가는 삶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이거다. 나는 진정으로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의외로 없어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거는 왜냐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한계를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라든가, 바둑의 이창호, 이세돌, 이런 선수들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한계를 넓혀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했을까요? 이창호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바둑을 좋아했을까요? 진정으로? 그렇지 않겠죠.
그분들이